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65 배당,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배당이 4.5 배당이 나오면서 배당만 봐도 토트넘이 홈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엔제 감독이 선수 기용을 잘못하면서 2연패를 당했다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한 상태였고,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 패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전에 토트넘의 기세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프랑크푸르트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토트넘은 이탈리아의 콘테 아저씨 감독 시절 프랑크푸르트를 홈에서 3대2로 잡았고 원정 가서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홈에서 3대2로 승리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하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번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한 것이 이번 경기 전 기자회견에 브레넌 존슨을 같이 데리고 간 엔제 감독이었는데, 그 말인 즉슨 존슨을 밀어주는 전술을 활용한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존슨이 직전 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폼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존슨이 못 받아 먹는다면 토트넘이 패배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포백, 베리발 벤탄크루 메디슨 3미들, 존슨, 솔랑키, 손흥민의 4-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고 있었고 솔랑키와 존슨이 초반에 이제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거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반대편 오른쪽에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지시한 오늘 이제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에 이제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리고 5분 토트넘은 선제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와, 메디슨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상대편 진영에서 공을 뺏긴 메디슨이었고요. 그리고 공을 뺏기자마자 이제 상대팀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으로 침투하고 있는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키티케는 박스 이제 모서리까지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방향을 접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때렸는데, 일단 여기서 포로가 막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때린 슈팅이 반대편 포스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5분 만에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키티케가 슈팅을 때릴 때 포로는 막아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못 막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베리발, 반더벤, 로메로도 일단 막으려고 해봤지만 초반에 기습적인 에키티케의 슛이 들어갔다. 이 녀석은 왜 하필이면 오늘 컨디션이 좋았고, 그리고 포로는 왜 막지 못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조한 듯한 엔제 감독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선제골을 먹히자 비카리오가 팀을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메디슨이 공을 잡고 있다가 뺏기자 원정팀이 역습에 나섰고, 에키티케가 왼쪽에서 공을 줍고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돌진하면서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골을 넣었다. 토트넘의 재앙적인 시작이었다 라면서 메디슨이 공을 뺏기면서 역습이 진행되었고 토트넘이 선제골을 실점했다라고, 메디슨 때문에 골을 먹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에게는 재앙적인 시작이었지만 홈 관중들이 경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팀을 응원하고 있다. 에키티케가 전 세계 클럽의 감시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하면서 에키티케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의 스티븐 켈리는 에키티케는 위험한 선수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에 17골을 넣었고 비카리오를 통과시키면서 골을 넣었는데 정말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하면서 메디슨이 패스를 공을 끊기면서 실점한 경향이 있지만 에키티케의 컨디션이 미쳤다라고 칭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해주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반대편으로 침투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 공을 미친 퍼스트 터치로 이제 공을 잡았고요. 순간적으로 공을 앞으로 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이제 키퍼 쪽으로 향하면서 일단은 뭐 골에는 근접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한 골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장면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분 손흥민 선수는 우도기와 연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우도기가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솔랑키 존슨이 이렇게 더 앞에 있으면서 공을 받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도기는 또 크로스를 존슨에게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엔제 감독은 또 존슨을 떠 먹여주는 전술을 짜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18분 또 요번에는 솔랑키가 왼쪽 측면까지 내려와서 반대편 존슨에게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존슨이 점프를 조금 늦게 뛰면서 상대 수비수가 이렇게 먼저 걷어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솔랑키마저 존슨을 또 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을 못 넣자 존슨은 어이없는 표정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엔제 감독이 전술이 없다는 것이 지난 경기 존슨이 2골을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팀도 존슨 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엔제 감독은 그냥 생각도 없이 이런 존슨을 또 떠 먹여주는 이제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상대가 그냥 쉽게 존슨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독일 3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팀의 균열을 만들어 버렸고 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5분 손흥민 선수는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잡고요.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솔랑키에게 멋진 기점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멋진 기점 패스에 상대의 수비 이제 5명이 붕괴가 됐다. 그리고 솔랑키가 그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메디슨은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포로에게 컵백을 넣어주었는데 포로가 이제 미친 힐킥으로 골을 넣어버리면서 25분 1대1 동점이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있는 멋진 기점 패스가 이렇게 상대 수비 5명을 속였기 때문에 이 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 한 방으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제 감독이 좋았어, 내 전술대로야 라면서 또 기고만장하는 표정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3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골을 가장 결정력이 높은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골을 넣는 역할이 아닌 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종료 직전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마지막 역습을 했는데 이 패스가 수비 2명을 뚫고 에키티케에게 전달이 되었고 에키티케의 슈팅이 이제 들어갔는데 다행히 비카리오가 선방에서 막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반은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이 점유율 61% 먹고 슈팅 3개, 유효 슈팅 2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에키티케가 슈팅 2개 날리면서 일단 유효 슈팅 2개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키패스 스탯을 볼까요? 메디슨이 키패스 2개, 손흥민이 키패스 하나를 넣어주면서 지금 토트넘은 오른쪽 측면에서는 키패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의 키패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른쪽을 떠 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포로가 간신히 넣었지만 존슨은 골을 못 넣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충격적인 이제 히트맵을 살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 한정으로 뛰고 있었고요. 솔랑키는 일단 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존슨 이 녀석도 그냥 오른쪽에서 골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난 경기와 다르게 읽혀버렸고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미친듯이 올라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포로를 올려 쓰다 보니까 선제골을 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다행히 동점골을 넣었지만 이렇게 밸런스가 없게 오른쪽으로만 밀어주는 엔제 감독의 전술은 쓰레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만약에 오른쪽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준다면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였지만 존슨의 전반 스탯을 보면 이 녀석은 너무 쓰레기였는데요. 패스 정확도 67%, 터치 13번, 드리블 성공 빵번, 그리고 일단 뭐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존슨 이 녀석이 반대편 오른쪽에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는 거다. 이 녀석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살아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존슨의 스탯이었습니다. 여하튼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캡틴 손흥민이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분, 프랑크푸르트가 토트넘 박스 안에서 우당탕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슈팅을 때렸지만 잘 막아내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2분, 손흥민 선수는 미친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키퍼가 이렇게 공을 잡고 이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공을 끊어냈지만 이게 강하게 맞으면서 이제 골킥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멋진 압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4분, 베리발이 여기서 이 녀석을 벗기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때린 슈팅이 골대 맞고 튕겨 나왔는데 와, 너무 아까웠습니다. 베리발은 요새 너무 잘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55분 손흥민 선수의 미친 가마차기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이렇게 상대가 막으려고 했지만 가마차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상대 키퍼가 이렇게 손을 쫙 뻗으면서 막아버렸는데 와, 손흥민 선수의 이 상대 수비 3명이 막으려고 해도 또 막을 수가 없는 이 슈팅이 막혀버린 것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 키퍼가 너무 좋은 선방을 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 슈팅으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벤탄쿠르의 헤더가 골대에 맞아버리면서 또 튕겨 나와 버렸는데 후반전에만 골대를 2번이나 맞춰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1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상대를 압박하려고 뛰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미친 녀석이 튀어나와서 손흥민 선수를 다리를 걸어버리면서 경고를 받아버렸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여러 면에서 이번 경기 견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9분 엔제 감독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를 빼고 마티스텔, 파페사르, 스펜스를 투입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교체되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벤치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 교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2분 이제 마티스텔의 교체 투입 효과가 들어가나 싶었는데 일단 여기서 존슨에게 프리찬스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 존슨 이 녀석의 슈팅은 크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지난 경기 이 녀석이 너무 잘했는데 이 녀석이 오늘 계속 골을 넣어주지 못하면서 계속 존슨을 밀어주는 토트넘의 전술이었고 그게 통하지 않았다. 엔제 감독의 쓰레기 같은 전술이 토트넘을 망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홈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제가 배당 보여드렸죠. 1.65 배당으로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엔제 감독의 쓰레기 전술, 존슨 밀어주기 전술이 나왔는데 존슨이 못 넣었죠. 엔제 감독은 또 이렇게 존슨 밀어주기 전술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못 이겼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5명을 바보 만드는 키패스로 기점 패스를 못 넣어줬다면 토트넘은 오늘 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이 자신의 명줄을 스스로 단축시켜 버렸는데요. 2차전에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